시작합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해. 밑으로가 조금 복잡해지고, 중학교 때는 저희가 병렬회로 해서 저항의 합성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저항의 합성까지 해야 돼요. 전기회로를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지난 시간에 전위 배웠지. 전위는 쿨롱당 해줄 1이다 이렇게 배웠어. 그치? 근데 1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고 그랬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전기력이 해줄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전기력이 해줄 1,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배웠고, 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전기력이 해줄 1이기 때문에, 자, 전기력 F에다가 거리 D 이렇게 곱한 것하고 같다. 이렇게 배웠고, 근데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것이 쿨롱당 해주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정의로 하면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해줄 1이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아니면 뭐 단위 염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결국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기력의 전체 크기지. 그러면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장이고, 전기장에다가 총 전하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전기력의 크기고, 자, 이 전기력의 크기에다가 그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곱하면 이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고, 요거를 단위 전하량으로 바꿔주면 그게 전위가 되고, 그래서 전위는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 기억나나? 자, 또 한 게 있지. 이거 말고 또 한 거. 또 뭐랬느냐? 자, 무한도체판을 얘기를 했는데, 자, 무한도체판에서 자, 이거는 양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 도체판이고, 여기는 음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 도체판이다. 근데 전전하 같은 경우는 전전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력이 작아지는 특징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기장도 당연히 작아져. 근데 무한도체판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Q짜리의 전하를 띤 입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전기력을 받아?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겠지. 그래서 마치 M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장 안에서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을 받는 것처럼 중력이 일을 해주는 거지.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이 전기장 안에서 전기장의 방향으로 일을 해줘. 이렇게 같은 전기장을 띄고 있는 곳에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복습해 보면 이 입자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전기력이 해줄 일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밀겠지? 그러면 Q 이만큼의 전기력을 받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가 D라고 하면 자, D 이렇게 곱한 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이 해줄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 자, 여기서 전위를 따져보면, 아, 전위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이거를 전체 전하량이 Q라면 Q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 여기서의 전위 차이는 EP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리고 전위차가 전압하고 같은 말이겠지? 그럼 이게 주로 이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 전기 회로를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건전지가 있고, 자, 저항이 있어. 저항 R이라고 하고, 여기에 V라는 전위 차이를 주는 건전지가 있다. 전원장치라고 하지. 자, 이 V, 만약에 여기가 10V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해보자. 자, 여기 건전지의 전압이 10V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전위 차이가
10V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0V가 되고 여기가 10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중력과 비슷한 상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다 끊어. 그런 다음에 얘를 쫙 필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 플러스 극을 두고 아래다가 마이너스 극을 둘 거야. 그리고 중간에 전을 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면, 자 0V라고 하고 여기보다 10V가 큰 게 전위 차이가 10V인 거니까 여기가 10V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양전하들이 결국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청력 마이너스 이력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이게 바로 전류야. 전류. 그래서 전위 차이에 의해서, 즉 전압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할 때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불러. 그리고 그 전류를 방해하는 것, 그걸 우린 저항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오메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V는 IR. 물론 여긴 단위를 맞춰서 넣어야 돼. 여긴 볼트 단위, 여기는 암페어 단위, 여기는 옴 단위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암페어 곱하기 옴이 볼트하고 같은 단위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I는 R분의 V 해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런 말이야.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전위는 전위 차이인데 이 전위 차이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일을 받는 거야. 마치 중력이 질량을 가진 물체에게 일을 해주듯이. 그럼 결과적으로 전류가 흐를 때 여기를 통과할 때는 쿨롱당, 여기 이제 볼트라는 단위가 원래 이거야. 10줄 per 쿨롱이야. 쿨롱당 여기를 통과할 때 전류가 10줄의 일을 받아. 그럼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생기겠지? 여기를 통과할 때는 그 10줄의 일을 쓰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0줄의 일을 받는 거야. 10줄의 일을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써. 건전지를 통과할 때는, 전원장치를 통과할 때는 전압이 상승되고 저항을 통과할 때는 전압이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직렬로 연결을 하고. 왜? 전류의 단위가 뭐야? 암페어잖아. 그럼 1암페어가 뭐야? 1초당 1쿨롱의 전하량이 통과하면 1암페어야. 그러니까 전류는 속도의 개념이야. 얼마나 많은 전하가 통과하느냐. 속도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암페어라는 단위는 쿨롱 퍼 세컨드하고 같은 단위다 라는 말이지. 그럼 도대체 이 정도가 흐른다는 게 이 두 선으로 뭐가 지나가야 흐르느냐. 자, 전자는 이렇게 통과해요. 전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근데 전자가 자기가 가진 전하량이 있잖아. 마이너스 전하량이 아래쪽으로 통과를 한다면 플러스 전하량은 위로 통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양전하의 흐름을 전류의 방향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근데 결국 전류를 잰다는 게 통과하는 전하량을 측정해야 되잖아. 그럼 전하량을 잰다는 건 결국 통과하는 전하를 띤 입자를 측정하는 거야. 그 입자가 뭐 있어? 전자겠지. 그럼 전자가 몇 개 통과해야 1쿨롱이 되느냐? 초당 6.25 곱하기 10의 18승기가 통과해야 1쿨롱이 돼. 1쿨롱. 이게 전류의 세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V를 걸었는데 이 회로에 1A의 전류가 흘렀어? 그러면 이 저항은 몇 옴짜리일까? V는 IR이니까 10옴짜리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다. 그치? 아직 안 배운 사람은 누구밖에? 효희밖에 없지? 효희는 아직 학교에서는 안 배웠지 이걸? 자, 이렇게. 자, 그럼 우리 각각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전압은 전위 차이다. 아까 설명했지, 대로 해서 전위 차이를 걸어주면
그 전위 차이에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하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걸 전류라고 한다. 그럼 전위 차이를 더 크게 걸어주면 더 빠르게 흐르겠지.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근데 양전하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야 돼. 양전하. 방향이 있으니까 전류. 그래서 전하의 흐름이다. 암페어를 쓴다. 그리고 이 암페어는 초당 1쿨롱이 흐를 때니까 암페어 단위와 쿨롱 퍼 세컨드 단위는 같은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전류는 뭐냐? 결국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 전체 전하량. 이게 됩니다. 전류.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체 전하량이 됩니다. 1A는 1초에 1쿨롱 전하량이 통과하면 그 전류를 1A라고 한다.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실제로 반대 방향이 된다.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 속을 통과하는 자유전자들이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저항은 통로가 넓으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고 길이가 길면 저항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값이다. 근데 이걸 등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저항은 자, 비저항. 비저항을 상식으로 두면 돼. 비저항은 뭐겠어? 단위 길이, 단위 단면적의 어떤 물체의 저항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길이와 굵기를 똑같게 해주기 때문에 이 비저항은 물질의 종류별로 다르다. 그럼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비저항이 작은 게 도체, 큰 게 부도체다. 저항이 0인 건 초전도체 하나밖에 없지. 그것도 임계온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저항이 없을 수는 없어. 왜? 원자가 다 있잖아. 그럼 충돌을 할 거 아니야.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어. 단지 그 저항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비저항이 제일 작은 건 은이야. 하지만 은은 약하기 때문에 도선의 재료로는 쓰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구리를 주로 쓰는 거지. 자, 구이는 아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기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쉽게 너희가 핸드폰을 쓰잖아. 핸드폰은 그 충전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가 방전되면서 핸드폰 안에서 영상이 구현되고 즉 빛에너지가 되는 거지. 소리가 나와. 파동 에너지가 나와. 즉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핸드폰이야. 선풍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전기난로 열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믹서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전기 오븐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제품은 모두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지나는 동안 거기서 에너지가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우리가 전기 제품을 볼 때 소비 전력이라는 것을 봐요. 자, 소비 전력이 뭐냐? 소비 전력은 초당 사용하는 전체 전기 에너지를 의미해요. 초당 사용하는 전체 전기 에너지를 의미해요. 사실 사용한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전환이 될 뿐이지. 엄밀하게는 전환시키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나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전기 에너지. 에너지는 일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전기 에너지는 도선 내부 혹은 저항 내부에 있는 전하들이 일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야. 그러면 전위 차이를 전원 장치에서 걸어주면 그게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 아까 우리 에너지는 뭐랬어? QV지? 왜? 전위가 뭡니까? 쿨롱당 해준 1이니까.
그럼 총 1은 얼마야? 총 1은 QV가 되는 거지. 받은 총 1만큼 전기 에너지는 늘어나는 거야. QV. 자, 그런데 전류가 뭐였어?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이었지. 그럼 이 전하량은 뭐가 되는 거야? IT가 되는 거야. 아, 그럼 V, IT가 되는 거야. 볼트, 암페어, 초. 그러면 소비 전력은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초당 공급한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 VIT를 T로 나눠준 것과 같네? 아, VI구나. 이제 얘 단위는 뭐가 되겠어? 그럼? 에너지 단위니까 줄. MKS 단위 쓰니까 우리는 이거 세컨드. 아, 줄 퍼 세컨드구나.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뭘로 쓴다? 와트로 씁니다. 와트. 이게 단위로 쓰일 때는 와트고 우리가 이거를 대표 문자로 쓸 때는 일이 되는 거지. 단위인지 대표 문자인지 구분해야 돼. 그래서 몇 와트 몇 와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는 헤어 드라이어가 있어. 헤어 드라이어는 600와트야. 그럼 얘 초당 얼마씩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거지? 600줄씩 쓴다는 거야. 그리고 형광등이 있어. 형광등 60와트야. 초당 60줄씩 에너지를 쓴다는 거지. 근데 하루 동안 사용하면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걸까? 하루가 지나고 나면 형광등을 10배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야 얘랑 같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되거든. 근데 헤어드라이어를 그렇게 오래 써? 안 쓰잖아. 해봐야 하루에 10분 정도? 근데 형광등 저녁 6시에 켜서 자기 전까지 계속 틀어놓죠. 그러니까 총량은 소비 전력은 총량이 아니야. 초당 사용한 양이야. 그러니까 초당 사용하는 양은 헤어드라이어가 더 크지만 하루 종일 쓰는 총량은 형광등이 더 클 거라는 거야. 이게 소비 전력, 그다음 전기 에너지의 개념이야. 자, 근데 잘 봐. 소비 전력은 그래서 VI야. 근데 V는 IR이지? 그러면 I0 R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V는 R분의 V. V는 I분의 R이지? I는 R분의 V지? 그러면 R분의 V제곱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단위는 똑같이 와트겠지. 줄 퍼 세컨드. 근데 그럼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떤 식을 쓰면 편하냐? 자, 이제 회로를 병렬, 직렬 연결을 볼 건데 직렬 연결에서는 회로 전체에 변하지 않는 값이 있지. 뭐야? 전류야, 전류. 전류가 똑같지. 그럼 전류가 같으니까 나는 이 식을 쓰는 게 좋겠네. 병렬에서는 병렬로 연결한 여러 개의 저항은 걸리는 전압이 똑같지. 그럼 이걸 사용하면 돼. 그럼 저항값만 알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 소비 전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더 편하겠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제로 회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제 회로를 볼 때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전원장치를 지날 때는 일을 해주는 거고 전하들에게 저항을 지날 때는 마이너스 2를 저항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측정할 때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 왜냐하면 봐봐. 내가 I1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겠다고 전류계를 이렇게 병렬로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I1에 흐르는 전류가 측정이 될까? 아니겠지. 오히려 I1에 흐르는 전류는 측정이 안 되고 1로 흐르는 전류만 측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해.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왜?
자유전자들이 꽉 들어차 있어. 그럼 자유전자가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놈이 가야 뒤에 놈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여길 통과하는 놈은 무조건 여길 통과해야 되지. 여길 통과하는 놈도 무조건 여길 통과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나는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를 세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속도로 흐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측정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값,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모두 다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전류값은 어떻다? 같다. 직렬에서는 그래서 전류가 같다. 자, 그럼 전압계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그럼 나는 만약에 내가 여기다 전압계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전위가 높고, 그럼 요것도 해보자. 여기는 0V, 여기는 VV. 그럼 여기가 전위차가 지금 V만큼 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하는 거냐? 여기의 전위와 여기의 전위의 차이값을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병렬 논리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해야 되잖아, 이거 두 개를. 병렬 논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만약에 R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얘를 통과하기 전에 전류의 전위와 통과한 후 전류의 전위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병렬로 측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류가 같았어. 자, 우리가 여기서 전류가 같다 했으니까 여기 흐르는 I는 I1과 같고 I2와 같아. 그치? 자, 그럼 전압은 어떨까? 여기서 내가 전압 V만큼 받으면 여기서 그 중에 얘는 에너지의 개념이야. 일의 개념.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여기서 쓰고 여기서 또 일부를 써야 돼. 전류값이 같게 나오도록 써야 돼. 여기서. 그치? 그럼 V는 IR이니까 직렬에서는 이게 일정하네? 그럼 저항과 전압이 비례하는 관계야. 그럼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높게 걸려야지. 아니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저항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 만약에 1대2의 저항이다 해보자. 저항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방해를 많이 한다는 말이지. 그럼 방해를 많이 한다는 말은 내가 똑같은 속도로 흐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디서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야? 방해 많이 하는 쪽에서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전압도 1대2로 걸리는 거야. V는 IR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병렬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항이 없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 거의 쓰지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전류가 오다가 이쪽으로 일부 흐르고 이쪽으로 일부 흐르잖아. 그럼 당연히 저항을 한 개만 통과하면 되고 이 전압, 여기서 전류가 받은 전압을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아. 그래서 이 V와 V1과 V2는 같은 값을 가지겠지. 전압이 같아. 그러면 저항이 1대2다. 해보자. 그럼 V는 I다. 전압이 같네? 그럼 저항이 큰 쪽에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 거야? 약하게 흐르는 거지. 반비례하는 거지. 1대2라면 전류는 1대2로 흘러야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저항이 커? 그러면 저항이 큰 쪽과 작은 쪽 중에 여기 온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어?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가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돼. 물론 V는 IR로 하는 게 좋겠지만. 됐지? 자, 그러면 합성 저항 구하는 거 한번 봅시다.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전류는 했고 합성 저항 구합시다. 자, 저항은 이저항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 단면적 책에는 A라고 써있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 그럼 잘 봐. 얘는
직렬로 연결돼 있어. 길이가 길어진 효과가 생긴 거지. 요 길이만 통과하면 됐는데 하나가 있을 때는 두 개가 있으니까 요 두 배 길이를 통과하게 된 거야 지금. 맞지? 그럼 길이의 길이 안 나겠죠. 그럼 전체 이 회로를 만약에 이런 등가 회로로 바꿨다. 등가 회로가 뭐냐면 같은 효과를 주는 회로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 두 개의 저항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이 저항은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 길이가 2배 됐어. 2배 더 하면 되지. 이 회로와 이 회로는 같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다. 됐나?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병렬에서. 자, 병렬의 합성저항 구하는 거는 너희가 문제를 풀지 않았어. 중학교 때까지는. 원래 있었는데 너무 어렵다 해서 빼버렸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전류가 I가 와서 I1, I2로 나눠져. 자, I가 여기 와서 I1, I2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그러면 V는 IR이니까 이거는 전체 전류죠. 이 회로에는 전체 전류. 그러면 이 회로에는 전체 I니까 I는 R분의 1. 전체 저항, 전체 저항. 전체 저항은 요거를 요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이 저항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I가 흐르는 거니까 요게 전체 저항이 되는 거야. 요 두 개가 합성된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I1은 뭐야? 여기에 걸리는 거네. 근데 V는 똑같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R1분의 V. 얘는 그럼 R2분의 V가 되겠지. 근데 전화하고 같으니까 제외하면 R분의 1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R은 어떻게 되지? R은? 이 역수지, 역수. 그치? 그러면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돼요. 자, 이걸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보자. 봐봐. 그럼 얘가 1옴이라고 하고 얘를 100옴이라고 한번 해볼까? 합성점 얼마 나오니? 101분의 100이 나오네? 봐봐. 두 개 중에 저항이 작은 게 요놈이지. 근데 합성했더니 어떻게 됐어? 고놈보다도 작아졌네? 왜? 통로가 넓어지니까. 더 작아져야 돼, 병렬. 병렬은 무조건 뭐를 어떻게 병렬로 해놨냐에 따라서도 그 저항 중에 제일 작은 놈보다도 작아야 돼, 합성점. 통로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에서의 합성점도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을 배웠으니까 우리 여기서 소비 전력도 한번 얘기해보자.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 자, 먼저 우리 소비 전력은 이거지. VR R분의 V제곱 I제곱 R이야. 자, 직렬에서는 뭘 쓰는 게 좋겠어? 전류가 변하지 않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게 좋지. 그러면 R1과 R2가 만약에 1대2다 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는 똑같아. 근데 이게 변하지? 그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누가 더 소비 전력이 큰 거야? 얘가. 저항이 큰 놈이 소비 전력이 더 큰 거야. P1 대 P2는 R1 대 R2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얘는 뭘로 하는 게 좋댔어? 전압이 같이 걸리니까 R분의 V제곱으로 하는 게 좋댔어. 그럼 만약에 얘가 저항이 1대2다. 그럼 전압은 몇 대면? 저항이 1대2면 V는 R이야. 전압이 같으니까 V는 R이야. 이게 같잖아. 그러면 전류가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져야지? 반비례하는 관계지? 그래서 얘는 전류의 비가 2대1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저항이 얘가 더 크잖아. 저항이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R분의 V제곱이야. 전압은 같게 걸리거든. 그러면 P1 대 P2는 어떻게 되는 거야? R1분의 1,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되면 병렬에서는 저항이 큰 쪽에 소비 전력이 더 작다. 됐니? 소비 전력 구하면.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자, 여기다가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로의 연결 방법, 전류기와 전압기 어떻게 연결하는 건가? 이거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 병렬과 직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기 스위치들이야, 전기 스위치들. 내가 여기서 하나를 켜서 키면, 자, 두 개 다 켜놓고 내가 하나 스위치를 누른다고 해서 이쪽 것까지 같이 나가지 않지? 그러면 이 스위치는 각각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병렬로 연결하면 어떤 점이 좋아? 내가 아무리 많이 병렬로 연결을 해도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이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럼 내가 10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쓰다가 11개째를 꽂았어. 그래도 나머지 10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전압이 안 바뀌고 저항은 어쨌든 그 전기기구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전류세가 안 바뀌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너희가 집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게임을 좀 하고 싶어 노트북을 켰어. 그런데 만약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노트북을 켜는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눈치를 채게 돼. 왜 눈치를 채게 되지? 내가 쓰는 이 전기기구 때문에 그쪽에 걸린 전압이 낮아지거든. 그럼 전류가 약하게 흐르지? 그러면 사용 방법대로 작동이 안 된다. 전압이 낮게 걸려서.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기기구는 다 병렬이야. 심지어 멀티탭도 다 병렬로 되어 있지. 병렬로. 근데 문제가 있지. 병렬로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지? 통로가 점점 굵어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전체 저항은 계속 낮아지고. 그럼 전체 전류값은 어떻게 돼? V는 IR이니까 높아지겠지. 그럼 전선의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 전선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안전 차단기가 필요한 거야. 우리 집에는 모든 전기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차단기가 필요해. 안전 차단기는 당연히 직렬로 연결해야지. 왜? 안전 차단기가 열리는 순간 모든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가 차단돼야 되니까 직렬로 연결해야 돼. 자, 여기 이거 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장식용 전구. 얘 220V에다 그냥 꽂거든. 근데 직렬이니까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나뉘어지잖아, 그렇지? 나뉘어져. 그리고 이게 각각 하나의 저항이라면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니까 전체 저항이 커지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적절하게 낮아진다. 거기다가 얘는 스위치 한 개로 전체를 끄고 킬 수 있지. 직렬의 장점.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등가 회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야 돼. 잠깐. 이거 보자. 이거 적절하겠다. 자, 너희가 눈으로 딱 볼 때 이 회로와 이 회로는 같은 회로야, 다른 회로야? 같은 회로과 다른 회로과 저 회로는 두 개의 회로는. 이 훈련을 좀 해야 돼. 등가 회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전류로 가면 돼. 아, 전위가 높고 낮네? 그럼 양전하가 여기서 이렇게 오겠네?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생겼어. 첫 번째 갈림길에서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가 결정이 되지. 볼까? 첫 번째 갈림길이 생겼지?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그럼 이게 1번이라고 하면 얘가 1번이 돼. 얘는 2번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갔더니 또 여기가 3번이라고 해볼까? 여기 4번이라고 하고 3번, 4번의 갈림길에 갔네? 전류가 왔더니 3번과 4번의 갈림길에 도착을 했네. 됐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통과를 하겠지? 그럼 여기서 만났어, 그치? 만났는데 어디랑 만났냐면 2번과 만났어. 2번에서 온 것과 2번에서 온 것과 자 3번, 4번에서 온 게 만났어. 자 여기서 3번과 만나고 여기서 4번과 만났네.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위가 낮은 지점으로 들어왔어. 전위가 낮은 지점. 이런 걸 우리는 등가회로라고. 등가회로. 즉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회로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게 직렬이고 어떤 게 병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이렇게 내가 보기 좋게 만들면 얘네들은 병렬. 이 두 개와 얘는 직렬. 그리고 이 전체와 얘는 병렬. 오케이? 그럼 합성정은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자, 순서를 따져볼까? 합성정은 구하는 거. 자, 이거부터 하는 거야. 일단 직렬과 병렬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얘부터 하는 거예요. 합성정 얼마 되지? 2분의 R이 되지. 그리고 나서 얘랑 해. 그럼 합성정 얼마 되지? 얘랑 합성정하면 2분의 3R이 돼. 왜? 직렬이니까 두 개 더하면 돼. 그리고 얘하고 이 전체하고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2분의 3R? 역수 3분의 2R. 이거 R의 역수 얼마야? R분의 1. 3분의 2R이 아니라 3R분의 2. 얘는 R분의 1. 이래서 얼마나? 3R분의 3R이니까 3R분의 얼마야? 5분의 그래서 얼마나? 5분의 3R이 되겠다. 이해가 됐어? 합성정 구하는 거.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